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가 장재원 회계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 즉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가족에 따라오는 추가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장모님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사위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놓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만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혹은 입양자,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직계 존속은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종합, 퇴직, 양도소득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령 올해 장모님이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게 발생했다고 하면 올해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마다 체크하는 것으로 내년에 장모님의 소득이 없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다시 장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소비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부부 둘 다 25%를 넘지 않게 사용했다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남은 기간 카드를 몰아서 사용해 주시고요. 만약 부부 둘 다 25%를 넘게 사용했다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 남편의 총급여가 6천만 원, 맞벌이 부부 아내의 총급여가 4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이들 부부가 올해 9월까지 각각 1천만 원을 소비했고 남은 기간 동안 5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낮은 아내에게 남은 기간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7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높은 남편에게 남은 기간 카드를 몰아서 사용해 준다면 최저 사용 금액에 딱 걸리게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해 서로의 소비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 한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한다면 좋은 절세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각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의 경우에 한해서 배우자의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모두 보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있는 아버지에게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병원에서 쓴 의료비가 많아 총급여의 3%를 넘게 사용했다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도 인당 50만 원까지 포함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는 주의사항 한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해서 대신 지급한 의료비이므로
나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이후 소비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 보시고 올해 공제받을 것이 별로 없다면 연말 전에 저축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여 연말정산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을 누구에게 몰아줄까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부양가족 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부의 소비액을 각각 파악하고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게 사용했다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서 사용해 주시고 25%를 넘게 사용했다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의료비의 경우 일반적인 건강한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르보기를 이용해서 소비 내역과 공제 등을 확인하고 연금저축 등 추가적인 공제 항목들을 검토해서 연말정산을 대비한다면 성공적인 2021년 연말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